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사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583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선입취득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선입취득,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번의 의의. 민법 249조에서 동산의 선입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산의 점유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있어서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있어서와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 무권리자로부터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번의 요건, 1번의 객체. 선입측의 객체는 동산이 안 한다. 객체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반거래별 금전에 관하여 249조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1번 250조의 단서에 규정되는 근거로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2번에 금전이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입취득을 문제 삼을 것도 없이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도록 하였고,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249조가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를 나누어 있다. 2번은 금전이 가지는 특수성을 구축한 이유로 들고 있다. 사견으로 250조의 단서에 금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조 본문의 동산에 금전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또 250조가 249조의 예외 규정으로 249조의 동산에도 당연히 금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금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금전의 경우에 선입취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어 거래의 안전이 크게 584페이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전의 경우에는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250조 단서의 규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외적으로 금전이 물건으로서 거래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금전을 봉투에 넣어 보관을 맡길 경우 진열의 목적으로 특정의 금전을 인도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한 때에도 금전도 선입취득의 객체로 되고 그때의 금전이 250조 단서의 금전이다. 여기서 금전이 물건으로 거래되었다면 250조의 법문을 적용한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선입취득을 한 금전을 보통의 금전으로서 사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도품이나 유실물일지라도 반환 청구를 금지한 것이다. 결국 이설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보신다면 여기에 금전은 현재 강제 통력을 가진 것만이라는 논리다. 과거에 강제 통력을 가졌으나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 화폐에는 기념주어는 금전이 아니다. 2번에 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 때는 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와 같이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입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소유권 이전의 등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선입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번에) 명의신탁에 의해서 공시되는 지상물, 수목의 집단, 돈, 이불과 시등은 본래 토지의 일부거나 토지의 일부의 일부이며 더구나 거기에는 명의방법이나 공시방법이 인정되므로 선입취득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목이 벌채되거나 미분류 과실은 원문에서 분류되면 선입취득의 객체로 된다. 방금 4번에 불륜통물, 사업상 거래가 금지되는 불륜통물은 선입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5번의 권리는 물건도 아니고 따라서 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24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휘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두어져 있다. 그 특별규정에 따르면 지휘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은 그가 취득한 때에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을 몰랐으면 선유취득이 하지 못한다. 수표의 선유취득에 있어서도 같다. 그리고 지휘채권 등의 선유취득의 경우에는 도풀 및 유실물에 관한 특례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유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권의 취득이 악의 존을 중대한 것으로 인한 때에는 선유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바 585페이지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물을 현저히 결한 것을 말한다. 방가로 6번의 기타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의 동사는 그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라도 선유취득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이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이목이 발주된 경우에는 그것의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때에도 선유취득의 대상이 되어 공장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공장의 토지에 설치된 동산, 부동산이 종물인 동산이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객체, 선유취득의 객체는 동산이 한다. 양가로 보는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 선유취득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양도인의 점유가 직접 점유인가, 간접 점유인가, 자주 점유인가, 타주 점유인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믿는 경우에는 제249조를 일주 적용해야 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양도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이 될 것이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그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이나 그 외에 타인의 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했는데 양수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믿고 있는 때에도 선유취득이 인정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집달리가 어느 법적 동산에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취소에 의해 양도인이 무권리자였던 것으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본다. A가 B로부터 시계를 매수하여 C에게 팔고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C는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B, A 사이의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B가 A와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C가 B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B, A 사이의 계약은 아직 취소되기 전이어서 양도인이 A에게 시계의 소유권이 있었지만 그 계약이 취소되면 A는 무권리자였던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 결과 C는 선유취득의 요건을 갖춰야만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양강 3번에 동산의 양도행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건 취득에 관하여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249조의 양수는 그러한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그 행위는 1번에 우선 동산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동산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소유권과 질권해야 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어서 선유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물권 취득을 위한 법률 행위여야 한다. 매매, 증여, 질권 설정, 뇌물 변제가 그 예이다. 그에 비하여 상속,
매사에 합병과 같은 포괄성계에는 선유주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에도 선유주택이 인정되기에 관하여 긍정사실만 주장되고 있으며 판례도 같다. 또한 학살 판례는 타당하다. 유효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물권 취득의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선유취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다시 양수받은 자는 그 양수행위가 유효하면 선유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가릴 것이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물건에 선유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낙찰되었고 낙찰인이 선이며 과실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유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의 양수인에 관한 요건. 방가로 1번 평원 공연하게 양수하였을 것. 평원 공연이 양수에 관한 것인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인가 논란이 있다. 법률상 전제로 해석된다. 양수. 그러나 어떻게 보다 큰 의미가 없는 요건이다. 선의 무과실. 선의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을 알고 있는 자는 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 전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양수한 자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는 아니고 따라서 악일 수가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부당하다. 무과실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이다.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은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인도받을 때까지도 유지되어야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587페이지 선의 무과실의 증명 지금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197조 1항은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점유자의 점유 상태에 관한 것이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추 적용하여도 모방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툼이 없다. 그 결과 양수인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에 비하여 무과실의 추정에 대하여 학설은 1번의 인정설, 2번의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인정설은 200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그와 거래하는 자가 권리자로 믿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새길 것이다. 그러나 부정설은 200조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사견 보겠습니다. 200조의 권리 추정은 점유 상태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일 뿐이어서 그것으로부터 권리가 있음을 믿는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추론될 수는 없다. 나아가 증명 이른바의 타당성 면에서도 무과실의 증명을 선취득자에게 소유하는 것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결국 부정설이 옳다. 양가로 3번에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선의 취득이 인정되려면 양수인의 점유 취득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인도와 관인도가 그러한 점유 취득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점유 계정의 경우 예컨대 양수인이 동산에 임차해 있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여 그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하고 그것을 계속하여 양도인에게 임차하는 경우에 양수인의 점유 취득이 인정되는 건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부정설, 절충설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점유 계정의 경우에는 지배 상태가 불충분하므로 그때에도 선유취득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가혹하다는 이를 부정한다. 그에 비하여 절충선은 점유 계정에 의하여도 선유취득은 성립하지만 그것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뒤에 현실 인도를 받은 대선유취득자는 비로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이다. 그래야 점유 계정에 의한 이중 양도의 경우에 그 양수인을 대등하게 다루게 되어 타당하다거나 또는 부정설에 의하면 실제로 양도담보를 받게 된다는 이유이다. 한편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사견. 점유 계정의 경우에 실제로 양도행위가 있었는지 판정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양도를 가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점유 계정에 의해 선유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목적은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이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로 나뉘어져 있다. 3설은 무권리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선유취득을 할 수 있으나 무권리자가 588페이지 간접 점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안은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은 양도의 대항력권을 갖춰줄 때 동산의 선유취득의 필요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사견. 선유취득은 양도인의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선유취득을 하려면 양도인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당연히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여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가 완전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선유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A가 B로부터 빌린 자전거를 C에게 전대하고 인도한 뒤에 그 자전거를 D에게 팔면서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양도한 경우에는 D는 자전거를 선유취득한다. 그에 비하여 갑이 자신의 시계를 을에게 임대하고 인도해준 상태에서 병에게 팔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뒤에 그 시계를 다시 정에게 팔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병은 시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나 정은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선유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바 갑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은 선유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3번의 효과. 선유취득의 요건이 갖춰지면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물건을 취득한다. 그런데 선유취득의 물건은 소유권과 질권만이다. 선유취득에 의한 소유권, 질권, 취득의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원시취득설과 승계취득설이 대립되며 원시취득설이 압도적 다수설이다. 그러나 판례 태도는 분명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동산을 샀는데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따지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사견. 선유취득은 양도인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 만큼 결코 승계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승계취득설에 의하면 취득되는 권리 위에 존재하던 부담이 존속할 수 있게 되나 그것 또한 부당하다. 결국 원시취득이라고 책임해야 한다. 그 결과 권리 위의 부담도 소멸한다. 선유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은 확정적이다. 따라서 선유취득자는 물권 취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도인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249조의 동산 선유취득 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격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이 법조 소송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유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정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589페이지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취득자가 본래의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가? 이에 관하여는
1번에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견해. 2번에 선취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1설은 선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자에게 이득을 보유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목적물의 권리 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2설은 그렇게 해석해야 공평하다고 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은 설사 무상에 의한 것일지라도 법률상 원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설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즉 1번이 맞죠? 선취득자가 본래의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원시 취득이고 하니까요. 4번 도품 및 유실물의 특칙. 민법은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자가 2년 동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대가를 변상하도록 규정한다. 양가 1번의 특칙의 적용 범위. 250조, 251조의 특칙이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 선의취득의 경우이다. 방가 1번의 도품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하여 점유자 이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 이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이전한 물건,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의 목적물은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니다. 유실물에 대해서는 이 특칙들 외에 253조와 유실물법이 두어져 있다. 그런데 뒤의 규정들은 유실물을 습득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250조, 251조는 습득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선의취득에 관한 특례이다. 그때는 취득자에게 선의취득 요건이 필요할 뿐더러 그 요건이 갖춰져도 반환당하는 문제가 생긴다. 금전은 도품이나 유실물일지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금전이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것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방가로 2번에 본인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 의사의 의무는 간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보조자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 점유보조자 처분한 물건은 도품 유실물이 아니다. 590페이지 양가로 2번의 반환 청구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가 1번에 반환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반환 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이들은 보통 본래의 소유자이겠으나 직접 점유자도 그에 해당한다.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취득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취득자로부터 또 취득한 자도 그에 포함된다. 방가로 2번의 반환 청구 기간. 이는 도난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여기서 도난 시기는 절취행위 성립 시가 아니고 점유를 상실할 때이다. 그리고 2년의 기간에 관해서는 시효기간설, 이번에 제척기간설 대입하고 있다. 검토 및 사견. 1설은 반환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라는 점을 이뤄둔다. 그러나 청구권이라고 하여 항상 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법률 규정의 모습에 있어서 제척기간과 같으며 허용을 중단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이라고 하여야 한다. 250조가 2년의 기간 동안 선유취득을 유보하는 규정이라고 새기면 더욱 그렇다. 방가 3번의 반환 청구권의 내용.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2년 동안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되는가에 관해서 학설은 한결같이 선유취득자에게 속한다고 한다. 본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하면 선유취득자는 2년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고 또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50조는 2년 동안의 선유취득을 보유시키는 특별규정이라고 해야 하며 동조의 반환 청구권은 점유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해야 한다. 그때 양수인이 부당이득 문제는 제250조에 비추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승인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대가의 변상.
양수인이 높은 돈을 유실물을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선의 외에 뭐가 실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251조가 249조 및 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뭐가 실에 요구된다고 한다. 판례도 다수와 같다. 591페이지 제251조는 선유취득자에게 대가 변상을 받을 때까지 물건에 관한을 거부할 수 있는 형봉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떤 원인으로 반환을 받을 경우에 그 대가 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것이다. 따라서 취득자가 어떤 사유로 반환한 때에도 대가 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문제를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